안녕하세요. 아신대학교 신학부에서 신약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김규섭 교수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송아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교양과정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제 학부 편입생으로 들어왔다가 지금 이렇게 가르치는 자로 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상담을 가르치는 안경승 교수입니다. 현재는 학교의 대학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석사 마지막 학기 때 이수인 교수님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마침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스터디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수인 교수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런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혹시 액체 필요하시면 제가 대사님을 초빙해서 또 특강 같은 걸 할 수 있게 되었다 말씀해 주십사 했는데 알았다고 하고 이제 시간이 흘렀죠. 근데 전화를 하셔가지고 지금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수업이 만들어지게 됐다 학교에 이제 액체 필요하게 되었고 혹시 그 대사님을 초빙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연결해 드리려고 하는데 좀 어렵겠다고 하신다고 그러고서는 시간이 좀 지났는데 갑자기 전화하시더니 지금 혹시 저한테 그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느냐 물어보셔가지고 혹시 저에게 어떻게 보면 선물처럼 들어오게 되었고 또 지원하면서 해봤더니 제가 또 어떤 자격이 되어가지고 감사하게도 제가 들어오게 됐죠. 공부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기도하던 중에 엑츠라는 학교에 교수 공고가 난 것을 보고 그것을 좀 뒤늦게 제가 어플라이하고 엑츠에 오게 되었습니다. 엑츠에 대한 인상이 원래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 학교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과정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으셔서 이곳 가운데 오게 되었습니다. 2000년까지 상담 공부를 했고요. 그때 마침 우리 학교에서 이제 상담 대학원이 개설이 되고 또 상담 교수를 필요로 하는 시점이 어떻게 잘 맞아서 지원하게 됐고 김준수 교수님과 함께 상담을 가르치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일 것 같아요. 일단 학교 구성원들이 또 열정이 있고 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교회 연합적인 분위기라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다른 어떤 학교에서도 가질 수 없는 독특한 분위기일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복음주의라는 하나의 깃발 아래에서 굉장히 좋은 여러 가지 전통을 또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소중한 장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 엑츠는 신학대학이잖아요. 근데 다른 신학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자기가 지체가 되고자 한다면 참여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기독교 공동체를 이룰 수 있고 또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게 상당히 장점이구나. 왜냐하면 교수님들과의 어떤 교류가 좀 원활하잖아요. 아무래도 연락도 주고받을 수 있고 길에 지나가다가 마주치면은 지금 좀 코로나라 어렵지만 저 학교 다닐 때는 교수님 잠깐만요 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이런 것들 그럼 방으로 와 하셔가지고 대화하고 그게 너무 원활해서 저는 보통의 학교가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학부 시절에 받다 보니까 교수님들께 저도 요즘 하면은 뭐 기쁘게 전화하고 뭐 그렇게 통화도 하고 하는데 어느 날인가 제가 다른 학교 학생이랑 같이 상태에서 우리 학교 학생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한참 통화를 하고 끊었는데 그 친구가 말을 못하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를. 왜요? 이랬더니 지금 누구랑 통화를 하셨냐고. 지금 우리 학교 학생이라 했더니 막 너무 이해가 안 간다. 어떻게 학생이 교수님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느냐. 안 갖고 있냐고. 그랬더니 우리 학교는 그냥 이메일로만 주고받지 결코 개인적으로 만나기가 어렵다고 해서 이건 정말 엑츠의 어떤 좋은 장점이다. 작은 공간인 것이 장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조금 더 삶에 대해서 학창 시절의 여러 가지 경험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했었으면 좋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용기가 내지 못해가지고 사귀고 싶었던 그 자매에게 한번 도전해보는, 거절당하더라도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꿈이 아닐까, 그때 되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 자주 생각해요. 다시 엑츠 학부생이면 어떨까. 왜냐하면 특히 또 이제 강의하러 오다 보니까 캠퍼스를 보면서 또 학생들 보면서 나는 이때 이랬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저는 그때 신혼 때였어요. 결혼한 사람이지 또 편입이었거든요. 편입이었고 또 통학을 하다 보니까 학교 캠퍼스 라이프를 즐기질 못하고 그냥 수업 듣고 집에 가고 남편 챙기고 이렇게 하느라고 MT도 못 가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국의 어떤 대학 문화를 다시 즐겨보고 싶다 이런 생각하는데, 특히 저는 동아리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얼마 전에도 동아리 관련된 행사도 하고 그랬는데 보면서 부럽다. 나도 만약에 다시 대학생활 할 수 있으면 동아리를 꼭 해야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또 너무 아름답잖아요. 우리 학교. 지금 보이시나요? 너무 아름다운 그런 풍경이 있는데 좀 산책도 많이 하고 즐기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 지으신 이 귀한 세계를.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신학부를 못 나오고 일반 대학, 일반 전공을 했었거든요. 다시 제가 공부하게 된다면 헬라어나 라틴어를 좀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요. 제가 나온 학교에 사실은 헬라어 강좌는 없었는데 라틴어 강좌는 있었거든요. 사실은 제가 라틴어 같은 경우도 이후에 30살 넘어서 공부를 시작해서 굉장히 늦게 공부를 시작한 것 같아요. 저는 학부에서부터 20대 때부터 고전어를 공부한다는 것이 상당한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다시 대학생이 된다면 헬라어와 라틴어를 열심히 공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사실 학부에서 첼로를 전공을 했어요. 근데 손을 다치는 바람에 이제 연주자로는 살지를 못하고 이제 그러면서 신학으로 갔다가 다문화 교육으로 갔다가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요즘 들어서 다시 생각하는 건 연주자로 살고 싶다. 특히 이렇게 밴드 하는 친구들 보거나 요새는 슈퍼밴드 이런데 첼리스트도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보면서 저는 원래 약간 전자첼로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클래식 첼로만 배웠는데, 만약에 선택할 수 있다, 또 다른 것을 배울 수 있다라는 시간과 기회가 주어진다면 연주자로 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해요. 학부 때 제 관심사는 언어학이었었거든요. 제가 사실은 신학에 대한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제가 공부하는 분야는 그 인지언어학이라는 분야였었어요. 그 인지언어학에서 특히 제가 관심이 있었던 분야가 신경언어학과 언어치료학이었었거든요. 누군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언어 치료를 통해서 좀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하나님의 부르심은, 소명은 성도를 섬기는 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교수라고 하는 어떤 제 직업 전에 직업이라고 할 수 없는 저의 소명이니까 목사가 됐을, 지금도 목사지만 목사로 섬기게 됐을 거고, 제 가르치는 전공이 상담이다 보니까 아마 상담자로 또 목회적인 돌봄을 할 수 있는 목회자로 섬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어떤 직업도 직업이지만 제가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가 뭔가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마 목회 현장이든 상담 현장이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학생들이 많이 바쁜데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또 가정을 돌보셔야 하는 또 의무가 있으신 가운데서 또 굉장히 힘들게 어려움 가운데 공부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저는 그 성실성,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배우는 점들이 많습니다. 수업 시간 중에는 제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종종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저 혼자 이렇게 뭔가 책을 쓰고 아니면 글을 쓰거나 그럴 땐 절대 알 수 없던 것들을 제가 학생분들로부터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수업 중에 항상 질문을 예리하게 한 친구가 있었어요.
예리하게. 근데 너무 고마웠던 게 뭐냐면 여기까지 얘기를 내가 해야 될까? 이건 그냥 넘어갈까? 뭐 요 정도만 하면 되겠지라고 했던 부분에서 그런 질문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사실은 그 얘기 하고 싶었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고,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더 찾아보고 공부해서 다음 시간에 알려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면서 제가 또 더 성장하기 때문에 그런 날카로운 질문을 해준 친구가 저는 너무 고맙고 또 기억에 많이 남아요. 저는 상담을 하면서 훈련 받고 또 저 스스로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저는 영향을 끼치는 자로 성장하면 좋지만 항상 모든 관계에서는 나는 영향을 끼치는 자이지만 또 영향을 받는 자여야 된다. 또 영향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와 만나는 대상이 누구이든지 간에 뭐 학생이든 아니면 초등학교 학생이든 상관없이 이제 그들을 통해서 제가 배우는 것, 그거는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각자는 특별히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나이가 젊다라고 하는 차이 외에 각자가 자신의 인생의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 안에서 발견하고 배우고, 또 그 가운데서도 애써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그 어떤 학생의 모습을 통해서도 또 감사하고, 또 안타깝게도 아직은 지금 어디 있는지 뭘 하는지 막 힘들어하는 그런 학생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참 저 때가 저렇지라고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통해서 또 사람에 대해서, 지금 청년에 대해서, 아픈 시기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배우는 점은 참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르쳐야 된다는 입장, 전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계속 해야 될 거, 해야 될 글, 또 해야 될, 읽어야 될 책, 또 뭐 준비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도 벅차지만 그 나를 통해서 뭔가가 흘러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뭐가 남아있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럼 이제 그런 어떤 실망감에 빠질 때면 일단 쉬죠. 일단 아무 생각 안 하고 내가 지쳐서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좀 내가 부족해도 내가 다 흘러가게 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니까 내가 좀 쉬고 다시 마음을 추스려야지. 뭐 쉴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제 반려견하고 놀고 뭐 텔레비 보고 TV 보고 그리고 산책하고 하면서 좀 생각을 비우는, 그러니까 저는 몸도 힘들지만은 생각이 많이 복잡해서 머리가 힘든 것 같아요. 그때는 머리를 비워내는 작업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직업이 제일 행복해요. 힐링 포인트예요, 사실은. 그래서 다른 일에 막 지쳐 있다가, 예를 들면 뭐 행정 일을 하고 있다가 너무 지치는데 그래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면 학생들 만나지 그러면서 PPT 만들고 뭐 수업 자료 찾고 만들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저한테는 뭐 온전한 힐링의 시간이 되고 있고, 뭐 그런 어떤 몸의 힘듦이라든지 이런 건 좀 있겠지만은 정신적인 힘듦은 뭐 없고요. 너무 행복하고. 그런데 가장 힘든 때는 그 성적 처리할 때 너무 괴로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수 없잖아요. 이 친구의 출발이 어딘지, 사실은 인지의 정도가 어딘지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다르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것도 다르고, 환경에 의해서 조금 더 공부할 수 있었던 친구들과 그러지 못했던 친구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평가를 하는 게 맞는가. 여러 그런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하다 보면 머리가 너무 아파지고 기도하면서 하긴 하는데 그 부분이 많이 어렵고요. 정말 다행인 건 코로나로 이렇게 절대평가가 된 것이 정말 다행이다. 객관적으로 그렇게 상대평가했을 땐 무조건 C를 줘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실은 저는 잠을 많이 자는 것 같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더 힘들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잠이 부족하다면 잠을
자력했던 것 같고요. 그것 이외에는 사실은 저는 바다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지치고 힘들 때는 사실은 양평에서 동해안까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닷가, 특히 동해안에서 바다와 자연을 창조하신 또 하나님 생각하면서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총천연색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질문을 딱 보는 순간에 한 가지 색으로 말할 수는 없다. 이 환경과 뭐 문화와 자라온 것들이 다 다른 사람들의 모임, 그런 어떤 공간, 공동체 속에는 총천연색이어야만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어떻게 보면 모자이크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색깔들의 조각이 모여서 하나 큰 그림이 되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저는 액치를 바라보게 되고, 저는 좀 창의적인 결과를 받기를 원하거든요. 이 수업을 듣고 내가 적용을 하거나 살아갈 때 좀 도움되는 내용들, 그리고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 이렇게 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같이 삽시다 라는 얘기를 하기를 원해서 좀 창의적으로 해달라 요구를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노래를 만들어서 음반 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영상을 찍는 분도 계시고, 뭐 다양한 방식으로 해가지고 오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죠. 각자가 만들어내는 어떤 그 결과물들이 참 아름답고, 하지만 아름답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도 사실 모자이크 안에 회색이나 뭐 어떤 그런 색깔로 이런 걸 구분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명암이 있어야 하잖아요, 삶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다양한 색깔들이 만들어서 어우러내는 총천연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하얀색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그 하얀색이 순수함, 우리 학생분들을 보면서 학생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순수한 그 마음을 보면서 액츠는 하얀색과 닮았다라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얀색은 또 도화지 같잖아요. 어떤 것이든 또 그 안에 또 그릴 수 있는 그런 또 가능성 있는 색깔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초록색, 워낙 이제 뭐 주변이 초록으로 물드는 시기가 많으니까 초록색인데, 이제 그 초록이 갖고 있는 의미 중에서 일단은 늘 봐도 가장 시각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는 색깔이 초록색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들은 얘기인데 진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늘 좀 초록이었으면 좋겠다. 뭐 항상 시간이 지나면 본래 마음도 잃어버리고 또 훼손되고 뭐 실망시키고 또 좀 오래되니까 또 구태에 빠지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늘 새로운, 늘 봐도 항상 부담 없는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고, 식물들 그게 다 초록이잖아요, 거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땅 위에 성경적으로 보면 빛과 소금인데 지구의 생태적으로 보면 산소를 공급하는 그런 초록색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 학교가 계속 좀 잘 발전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액츠의 구성원이 되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학교에서 또 우리 좋은 또 교수님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세계 어떻게 보면 복음주의 또 한 역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부심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액츠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자랑하고 싶고 또 자부심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갑시다 이거예요. 제가 학생분들과 대화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우리 학교 졸업하면 뭐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학교 너무 작고 뭔가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인서울이 아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진짜 많이 고민하는 거를 듣습니다. 저도 했던 고민이고요. 학부 때 정말 많이 했던 고민이고, 하나님께서 자리는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사역할 자리,
위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다면 우리를 이런 길로 부르시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신학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교육, 상담, 뭐 다양한 어떤 우리가 앞으로 직업을 갖게 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셨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셨고, 그리고 우리가 이 학교에 와서 누릴 수 있는 것들에 좀 집중을 하시면서 행복하게 학교 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학생분들을 보면서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용어 중에 메타인지라는 게 있어요. 인지 위에 인지, 생각 위에 생각, 내가 무엇을 인지하는지를 인지하는 것,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우리는 모두가 다 메타인지를 가지고 있다. 이 일을 현상에서만 보지 않고 이 뒤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서 허용하셨지? 이건 너무 절망이야 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왜 이러한 상황들을 나에게 허락하셨지? 늘 우린 생각하잖아요. 그거 자체가 메타인지의 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한 인지를 가진 우리가 학업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또 앞으로의 어떤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분명히 큰 도움이 되고, 저는 그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신학을 하면서 또 엑치에서 배우면서 어떤 지혜의 크기들을 교수님들로부터 배우고 학우들로부터 배워서 제가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엔잡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여러분들, 저는 그것이 엑치에서 시작됐다고 확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같이 우리 엑치 생활을 즐겁게 행복하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교를 통해서 뭐 좋은 직업을 준비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흔히들 얘기하는 지금 사람들이 많이 공부하면서 그렇게 준비하게 하는 또 뭐 그런 어떤 학문들도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왜 이 학교가, 그리고 이 4년이 중요할까? 전 늘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후배들 또 우리 학생들에게 강조해서 얘기해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고 또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진학과 진로를 앞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가장 중심에는 우리 인간은 영혼이란 것이 있어요. 그 영혼을 알고 그 영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 그것만큼 소중하고 귀한 것은 없어요. 근데 인생 전체를 두고 봤을 때 여러분이 여기서 함께하는 이 4년의 시간이 그 하나님을 조금 더 친밀하게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또 그렇게 좀 뭐 직업에 쪼달리지 않고 삶에 시달리지 않고 그런 어떤 하나님과의 만남을 뭐 이웃들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수업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가장 소중한 것을 경험하는 시기다. 가장 중요한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시기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친구들도 사귀고 하지만 그 안에서 내 인생에, 내 삶에, 인간은 동물이 아니잖아요. 생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생기를 주셔서,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이 주인을 찾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야기하시고 도전하시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이제 그런 어떤 연습과 만남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 또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것도 알고, 그러면 길게 보면은 그게 제일 여러분에게 큰 힘이고 자원이고 또 여러분을 살아가게끔 하는 큰 동력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남 여러분이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